가기산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활의 조짐이 있는 각도기 박사님들입니다. 이틀 연속 outperform 했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outperform 했습니다. 네. 상당히 기분 좋아 보시네요. 오늘. 오늘 보유 상위 10종목 중에 9종목이 올랐어요. 네. 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해야지. 난 진짜 50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지금. 네.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0.2%대 떨어졌고요. 막판 선물옵션 관련 만기 물량이 어마무시했죠. 근데 그 전에도 시장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근데 체감이 반도체랑 2차전지 많이 빠졌어요. 시총 상위인데 둘 다 많이 빠져서 도대체 반도체는 오른 게 많이 오르지? 하나도 없더라. 반도체는 오른 게 한 개도 없어. 그렇죠. 와, 진짜 대박이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하니까 이때까지 좀 관심 별로 없었던 저 PBR주들. 저 PBR은 당연히 올랐고 저 PBR 거의 캐리를 했고요. 조선주도 오늘 완전 급등을 했어요. 막 10%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시기열이 한 십몇 년 전 2007년 8년 9년 뭐 이때로 넘어간 것 같아. 막 시기열이. 슈퍼사이클. 뭐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구닥다리만 오르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신기해. 네. 그렇죠. 오늘 1등은 그래도 보험업종입니다. 2등이 금융, 3번이 전기가스, 4번이 운수장비. 운수장비에는 이제 조선주들이 속해 있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보험주는 DB손보가 10%, 하나손보가 7%대,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흥국화재 다 4, 5%씩 많이 급등했습니다. 상승폭이 큽니다. 네, 금융업종도 신한지주가 8%대. 종가에 오늘 선물옵션 만기라서 종가에 이제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수하고 이게 강하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뭐 3시 20분 전에는 4% 정도 올랐는데 갑자기 종가에는 8%로 꽂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다음날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52주 신고가지만 10년 전 가격으로 아직 10년 신고가는 안 났을걸? 아마. 10년 신고가는 아니고요. 10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예전 고점에 비해서. 왜냐면 우리 그 자사주 받은 사람 중에 5만 원대 받은 사람 꽤 많아. 다시 이제 5만 원대가 왔죠. 오래 다닌 사람들은 눈물 흘리겠네. 하나금융이 6%대, 기업은행이 5%대, BNK금융, 우리금융이 한 4%씩 상승했고요. 메리츠금융은 정말 꾸준합니다. 오늘도 3%대 상승했고 매일같이 요즘 자사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주사도 좀 올랐어요. GS가 6%, SK 5%대, 두산과 CJ가 4%대 상승하면서 저 PBR주들 골고루 좀 올랐습니다. 어쨌든 만기일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업인가요? 그 구분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일까지도 나쁘지 않다면. 근데 은행주 최근에 오른 거 보면은 밸류업을 주주 환원을 얼마를 하든 간에 좀 너무 일시에 많이 반영했다는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래. 거의 위로 솟는 절벽 같은 느낌을 지금 보여주죠. 차트상으로는. 사실 뭐 주주 환원 여력이 그 1년 전에 온라인이 처음 이제 공격했던 23년도 초반에 그때는 정말 주주환원 여력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밸류업 주주환원이라기보다도 그거를 빌미로 외국인들의 한국 저평가 주식 매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옵션 만기라 조금 노이즈를 봐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끝나고도 이러면 정상화 과정인 거예요. 저가 주식에 외국인 매수에 의한 외국인들 살려면 뭐 사겠어? 다 이런 주식 사지. 여기 이거 되게 싸네. 이거 되게 싸네. 걷어들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주 사실 정말 괜찮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막 신한지주 8%로 이런 거 보면 저건 내일 빠지겠지. 매도를 이제 조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조정받으면 또 얼마나 조정받으려고.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좀 고민은 되는데 저거 배당률 한 3.7%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 뭐 매입하고 배당 주고 저보다 늘어나겠지만 이게 일시에 폭탄 배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 주주환원율을 상승시켜가는 이제 그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미래의 환원까지 다 땡겨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후장대들이 지금 좋은 거예요. 어찌 되었거나 뭐 그게 금융이든 뭐 제조업이든 뭐
다른 어디든.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에서는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3%대 정도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죠, 이 동네도. 한국전력은 이제 1분기는 아니지만 2분기는 아니지만 3분기부터는 좀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13%, 11%씩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8%대, 현대미포가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정밀에서는 뭐 DI가 최근에 좀 그 HBM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올라갔죠. 오늘 한 5% 정도 떨어졌고요. KC텍 같은 것도 뭐 3%대 떨어졌습니다. 철강금속에서는 뭐 사마알미늄,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이 1, 2%대씩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는 또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6%대 하락, 포스코 퓨처힘 3%대 하락, 삼성 SDI 3%대 하락, LNF 2%대 하락. 네, 그래서 전기전자인데 오늘 2차전지가 이제 하락 상위에는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반도체 정말.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HBM주 중에서 아니 안 오른 것도 떨어졌어. 있었죠. 그렇죠. 안 오른 것도 좀 떨어졌어요. 보유 상위 종목들은 올랐는데 그 밑으로 쭉 떨어진 게 전부 반도체 주식이었어요 오늘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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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주 이야기 먼저 해보면요. 조선 3사,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요 3사랑 산업부하고 기술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가 왜 구성했냐? 이 슈퍼사이클이라 지금 규정을 하고 이걸 지속하기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하고 업계하고 협심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슈퍼사이클이냐? 그래프로 보면 아름답죠. 신조성가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아직도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높은 선가를 받고 수주는 계속되고 있죠. 수주 잔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사이클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뭐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역사로 확인을 했고 조금이라도 지속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이제 미래 선박 기술도 공유를 하지만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 이 부유식 SMR이라고 하는 이런 관련 기술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적 개선의 시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무려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얘는 참 삼성중공업 고생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합병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갑자기요? 아니 뭐 빅테크들도 다 리밸런싱 하잖아 지금. 애플카드 버리고 AI 한다고. HBM 하려면 팔아야지. 아닌가? 그래요? 아니 그냥 뭐 그냥 느낌만 잠깐 얘기했을 뿐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은 했지만 작년도에는 그래도 적자였고요. 연간으로는 올해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될 예정인데 사실 조선주는 이제 흑자 뭐 실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조선주 주가는 이제 수주 사이클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수주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좋은 수주 사이클이 지속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신조성가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임금 더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임금이 너무 낮아요.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 깜짝 놀랐잖아. 뭐 250만 원 막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네, 아직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임금 더 올려줘야 되고 외국인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오니까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낮으면 임금을 조금 올려주면서 성과를 계속 더 높게 받을 수 없을까?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저기가 있긴 하지만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력 확보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23년도 기준으로 조선업 종사자 수가 93,000명이었는데 예전에 호황기 때 2014년에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채워야 되냐? 20만 명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한국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27년도 기준으로 약 13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3,000명이니까 30% 넘게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대우를 그에 맞게 해줘야겠죠. 이 20만 명 중에 이제 93,000명 남고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좀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돈 많이 주는 대로 좀 넘어가거든요. 네, 이제 다시 넘어올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용접. 용접도 이제 일자는 다 기계로 한답니다. 로봇 있대. 용접으로 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곡선이나 좀 이런 건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엄청 일종의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이테크야.
그럼 조금 비용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요즘 그런 것도 많대요. 외국인 인력들을 막 마구잡이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데려오는 브로커들 있잖아요. 네. 브로커들이 이 한국에 상당히 좀 직원들 위주로 되어 있는 노동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사장님들 좀 고생시키는 방법 알려주고 그래서 뭐 야근 뭐 다 거부하고 야근 무조건 해달라고 하고 뭐 일이 없는데도 야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장님을 협박하고 막 이런 사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야근하겠다. 그래서 뭐 대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좀 사장님들이 네. 외국인 인력으로 좀 골치를 좀 썩는 이런 케이스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농촌은 외국인들 없으면은 우리 저기 상추 뭐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네, 힘들게 됐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은행주가 초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금융지주에서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전에 IMF 직후에 2001년도에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네, 투입한 게 한 12.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계속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회수를 했는데 이번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1,360억 정도를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요거를 누가 사갔냐? 우리금융이 샀습니다. 자사주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금융은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뭐 11점 몇 %밖에 안 돼가지고 환원 여력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새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기존 비율과 상관없이 뭐 소각을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예죠. 20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 위험한 은행들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제자를 잡은 다음에 회수해. 근데 물론 아직 20년 됐으니까 이자를 받아야지 이제. 근데 아직 지분 상당히 많은데 정부가. 아직 뭐 그거 팔면은 이자 또는 회수 되겠네. 그렇죠. 뭐 이런 결국은 이제 금융 회사들은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다. 네. 지금 거의 13조 투입 됐었는데 13조 정도 지금 회수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득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게 좀 그럼 주가를 올려야 되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올려 그런 그러면. 요인은 있죠. 그럼 회수하려면 좀 더 열심히 그 밸류 프로그램 좀 돌리라고.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올렸을 때 상당히 좀 효과는 좋죠. 지금 국민연금 좀 생각 좀 고쳐먹고 한국 주식 사고 밸류업 참여하면 어때? 왜냐하면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렇죠. 낼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나 오래 살면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아. 분명히 국민연금에 그랬거든. 77년생인가 78년생까지 괜찮다 그랬어. 내가 한번 전화해봤거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 70 몇 년생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현재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0.6명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댈 때는 이제 출산율의 급반등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불가능하고 운용 수익률이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이 1% 높아질 때마다 그 계산을 했었는데 그 몇 년 동안 더 줄 수가 있답니다. 못 줄 사람들을. 그래서 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게 시급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워렌 버핏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기금운용본부에. 그래서 이런 밸류업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엄청 싼 거 사고 좋은 기업들을 사놓고 밸류업 좀 합시다. 같이 좀 먹고 살자.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대출 추이가 보면은 2월에 상당히 오랜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네, 요것도 그래도 주주 환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2월달 주택담보대출이란 거는 이제 전세 대출 포함한 금액이 4.7조 원 늘었습니다. 근데 전체 가계대출을 하면은 뭐 다른 신용대출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은 마이너스 1.8조로 오랜만에 줄었습니다. 11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감소를 했고요. 뭐 은행이 보통 이제 이익을 벌어들이면 그 순이익으로 또 신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ROE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대출을 저렇게 안 해주고 앞으로도 이제 대출 받아서 뭐 집 사거나 이런 게 조금 뭐 줄어든다고 보면
그러니까 대출로 많이 이제 덜 해준다고 보면은 그 돈이 그대로 자본에 남아 있으면 이게 ROE가 떨어지니 주주환원으로라도 자본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년 전에 그 온라인에서 은행에다가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했던 논리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앞으로는 대출 증가율이 예전만큼 이렇게 뭐 부동산 성장기만큼 많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 대출로 쓸 거 아니면 주주환원을 해라. 그래야 ROE가 유지되고 멀티플도 최소한 유지는 된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대출 증가율도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지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태형건설은 이제 자본 잠식 확정이 됐습니다. 공시가 나왔고요. 제가 워크아웃 절차 개시를 하면서 PF 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빵 증가를 해서 3분기에는 4조 원이었던 부채 총계가 4분기에는 5.8조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00억으로 전액 자본 잠식으로 확정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 규정상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뭐 이의 신청을 회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자본 총계 마이너스 요거는 자본 잠식은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반 주주 대상 유상증자 하려면 대주주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겠죠. 근데 대주주 일가는 이미 사재 출연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댈 거는 채권단밖에 없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채권단이 조금 더 주거나 뭐 출자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600억 딱 필요한 만큼만 그 증자를 한다고 해도 대주주의 지분은 거의 뭐 감자해야지. 감자해야 돼. 출자 전환해야지 뭐. 좀 어떻게 유상증자 출자 전환해야지. 감자를 하든 출자 전환을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뭐 어쨌든 해야 되는데 아니 얘네 그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많잖아. 재산이 많다고요? 아니 그 관계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SBS를 결국에는 뭐 매각 안 하겠다고 하지만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자본 잠식 들어갔다고 하니 이제는 SBS 안 팔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공유되면서 SBS도 오늘 주가가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이걸 이렇게 될 건데 2달 반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 안 도와주면 나라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쿵짝쿵짝 하면서 막 대주주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삼성그룹에서 유리기판을 개발을 하겠다. 오늘 주가 많이 올랐죠?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힘을 합해서 유리기판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연합체를 구축을 했는데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결국에는 양산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 생산한 유리기판을 기존 반도체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판다는 거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유리 공정 관련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사가 이제 인텔인데 인텔도 유리기판에 뛰어들었는데 여기는 2030년 목표를 했습니다. 여기보다 한 4년 정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SK그룹도 자회사 앱솔리스를 설립을 해서 AMD하고 같이 유리기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판 1위인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도 작년 10월부터 유리기판 R&D를 시작을 했고요. 그럼 유리기판이란 게 도대체 뭐냐? 기존에 이제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유기 소재를 썼습니다. 에폭시나 유리, 구리 이런 것들 썼는데 이것들을 유리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기존 PCB죠, 일종의. 그렇죠. 장점은 표면이 평평해서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좀 울퉁불퉁한가 봐요. 그래서 미세회로를 좀 그리기는 좀 어려운데 유리는 상당히 그게 좀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미세 공정에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열에 강해서 덜 휘어지기도 하고요. 더 얇게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도 우수하대요. 다 좋다고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도 가능해서 이 AI 시대에는 이 기판의 구조만 바꿔도 확실히 좀 미세공정 대응에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좀 개발 중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압력에 취약해서 수율을 높이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가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오늘 KB증권에서는 이 AI 시대에 급격하게 이 유리기판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AI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을 하면서 2030년에는 기존의 유리 소재 기판이 트랜지스터 수 확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유리 소재가 아니라 유기 소재 기판, 기존 기판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고요. 26년도부터는 하이엔드 제품부터 이 유리 기판의 채용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경쟁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기술이라서 삼성그룹에서도 단합을 해서 양산을 빨리 앞당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워낙 그 다른 사업부 비중이 커서 오늘 주목은 못 받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사가 아니고 삼성 전기가 오늘은 5.5% 정도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에 우연히 이거 하고 있는 중견기업 대표를 잠깐 만났어요. 네. 꽤 오래전부터 하고 이거 가라는 거야, 가는 거. 아주 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단단한, 그러니까 우리 저거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폴더블.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 폴더블하고. 네. 그렇군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술력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네, 그렇죠. 대단한 나라인데 뭐. 네. 0.7 저밸류. 네. 0.7, 0.8 이건 좀 아니죠. 미국에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사회 보다가 확실히 우리나라가 미국식의 선진 그 문화 예를 들어 상법도 개정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지수 얼마 가겠습니까? 누구한테요? 같이 그 방송 김민수 대표한테 했더니 아유 6천 가죠 이러다가 아유 화끈하게 쓰시네요. 근데 만두 갑니다 이러더니 만민수로 하기로 했어요. 네. 아니 미국 멀티플 적용하면 12,000 가야죠 코스피도. 그런가요? 거기 PBR 4배 받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1배고 그러니까 뭐 4배 오르면 그렇죠. 근데 딱 더 바라지도 않고 딱 PBR 2배만 바랍니다. 그러면 꿈을 크게 가집시다. 6천입니다. 6천. 꿈을 크게 가져라.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